그 최재형이가 목사는 맞습니까? 미국 목사니까 미국에 뭐 목사들이 친북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가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최재형의 행적을 보면 이자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종북 주사파 목사 만약에 목사라면 종북 주사파 목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박충관 의원, 네. 38세 김정은 군사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국회의원인데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도 나와요. 북한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북한에 이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황석영 뭐 작가도 전에 각오했었지만 황석영이 뭐 문익환이 많이 뭐 갔지 않습니까? 인수경이 80년대부터 예.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막 그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 극악한 인권 탄압, 그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네.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보여주는 세트만 보고 와서 그 세트를 트루먼 쇼 하듯이 세트만 보고 와서 뭐 좋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 자 중에 하나다는 거죠, 최재형이가. 그렇습니다. 자, 이자가 이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디올 파우치 하나를 들고 가갖고서 도둑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뭐 엄청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네네네. 이렇게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과 별도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이게 대통령 선거 전일 거예요. 옥세를 주면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런 일이 아예 없었는데 했다라고 거짓말로 거의 드라마 찍듯이 찍어가지고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이 붙을 때 이걸 틀겠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가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네네.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몰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 관련 기사를 제가 90년도 후반부터 썼으니까 네. 꽤 오래 썼어요. 오래 썼기 때문에 예. 그 북한의 공작 수법에 대해서 나름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몰카 공작 이게 우리 그 개그맨 이경규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가 간다가 그게 뭐냐면 몰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몰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막 사람들이 뭐 즐거워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그 공작팀이 몰카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올가미에 말아 넣은 거예요. 이경규가 간다 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전형적인 공작 기법인데 본질은 그런 공작인데 국민들은 몰카에 당한 김건희 여사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몰카 프로그램들이 꽤 인기였는데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몰카라고 알려주면 안 되니까 네네네. 몰카라고 알려주지 않고 찍지만 찍은 다음에는 다 몰카라고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연예인들은 아이고 뭐 그러고서 뭐 내가 속았네 그러고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인들이 나 그거 촬영에 동의 못해. 그러면 그거 방송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고성구 박사님 정치학이 전공 아니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해사 노재봉 선생님이 노재봉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볼 때는 겉으로 보는 여의도만 봐서는 안 보인다. 뭘 봐야 되냐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50% 정도 국제정치가 작용을 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그래요. 위치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미국, 뭐 러시아, 중국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외 변수가 그만큼 압도적이다. 그런데 50%에 해당되는 국내 정치도 한 20% 정도는 지하 정치가 있다. 그러니까 30%는 여의도 정치밖에 30%밖에 안 돼요. 지하 정치는 뭐냐? 북한의 대남 공작입니다. 그게 한국 정치에서 상수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당시에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오세요라고 했어요. 북한의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의 사람들은 주민들은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자유를 찾아오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으로 가장 큰 위기를 느꼈고 그렇겠죠. 그 이후로
국내 전 좌익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업에 들어간 게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네. 설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그 최재형 국장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한국에 있는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네. 조국당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와 시진핑이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버티고 있고 작동하고 있을 거다. 심지어 내곡동 국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북한의 이 두더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정보기관의 두더지들이 숨어서 이번에만 나오는 게 정보사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블랙 요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 명단이 전부 북한에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옥새 공작을 보면 진짜 허술하게 짝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설마 북한이 공작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보세요. 그 진짜 허술하게 죽였어요. 맞습니다. 거기 그 동남아에 있는 몇 사람을 마치 무슨 연기하는 오디션 보는 듯이 해서 너는 이것만 문질러, 너는 이것만 문질러. 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했다가 김정남이를 독살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나중에 진짜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생하고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뜻 봐서 무지 허술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북한의 공작이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옥새 공작도 저는 그 배후에 이게 최재형이라는 자가 워낙 북한을 재집드나들듯이 했던 그런 친북 종북 주사파 목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이 개인의 단독 행위일 가능성보다는 배후에 뭔가가 더 있다. 이런 점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하고 신앙림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그렇죠. 또 가짜 영상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어떻게 가짜 영상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가 선거 운동이야 보면. 이래가지고 대선 딱 3일 앞두고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뭐 변명할 시간도 안 주고 딱 3일 전에 터뜨렸어요. 그거를 이재명이가 바로 받아서 퍼날리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결과적으로 보면 450만 건 이상이 이게 퍼날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려다 보니까 김만배와 신앙림이가 그러면 누구랑 통화를 했냐? 그 시점에 이게 민주당의 뭐 이재명이를 비롯한 그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이 시점 전후에서 통화가 됐다면 사전에 모의를 했거나 사후적으로 뭔가를 야합을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조회를 했는데 이걸 사찰이라고 지금 이 종북주사파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일제히 지금 공격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최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당시에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2021년에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말입니다. 당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하겠다고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지인들, 언론인들 이걸 모조리 털었어요. 통화 이런 걸 털었어요. 그때는 정당한 조회다. 그때가 문재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뭐 사찰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민주당 의원들 저 당의 DNA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저게 저 김대엽 때부터 재미를 봐가지고. 맞습니다. 뭐 정 안 되면 내가 한 감옥 한 몇 달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이미 대선은 우리가 이겼는데 이 김대엽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사건도 이것도 내로남불입니다. 이거 지금 그 2021년 5월에 이해람 중사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젊은 23살의 여성 군인이 여군이 그 성추행 등 이걸로 해서 극단 선택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 군 검찰이 이거를 좀 덮으려고 축소 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군 형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민간 경찰이 수사. 민간. 그런데 예. 지금 그건 최상병 사건에서는 민간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병 사건에서 핵심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민간에 안 넘기고 자기가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로남불은 참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요. 예. 이 통신조회 공방도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네.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가 무슨 사찰들을 진짜 한 것처럼 네, 네, 네. 하도 저자들이 극성스럽게 떠드니까 21년 사례를 보면 네. 공수처에서 당시 그 이성윤 사건을 가지고 했던 그걸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옆에다 갖다 들이대면은 아 이게 이 양반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